이건 이번 6월 모의고사 2020학년도 6월 모의고사 지문이고요. 경제 지문이에요. 이걸 통해서 좀 구조적 독해 그리고 서칭을 결합한 제가 어떻게 지문을 읽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할 거예요. 영상으로 보시기보다는 이걸 직접 프린트로 뽑아서 먼저 한번 해보신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첫 문단 읽어볼게요. 첫 문단 뭔 내용이죠? 별 내용 없습니다.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 뭔 내용인가, 그리고 얘네 중앙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 미시 건전성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죠?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하한을 설정하는 최저 자기자본 규제, 이게 대표적인 걔네의 방법이겠죠. 그 다음 단락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 단락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 지문을 끌고 왔는데요. 이거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앞에는 그래서 뭐예요? 전통적인 통화 정책에 대해서 두 가지가 얘기했죠. 전통 1, 전통 2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이처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강동 정책을 통해서 금융 안정을,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원적인 접근 방식이 지배적인 견해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사실 전통적입니다. 전통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여기 그러나라고 돼 있어요. 이 그러나가 너무 중요해요. 저는 그러나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 지문을 끌고 온 건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홍진호는 여자다. 그러나 라고 하면은 뭔가 다른 말을 하고 싶죠. 뭔가 반대 얘기를 하고 싶죠. 뭔가 진짜 중요한 말이 나올 것 같죠. 진짜 중요한 말이 이제부터 나온다는 뜻이 그러나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세모를 쳐보세요. 그러면 글이 구조적으로 잡힐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이 와해되어 경제 불안이 확산됐다 그러네요. 기존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이 일어났다. 기존 접근 방식에 대해서 자성이 일어났다. 자성이 뭔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뭔가 시스템이 와해되고 뭔가 불안해서 기존 접근 방식이 싫어졌다. 이런 뜻이겠죠. 이 당시 경기 불안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자산 간의 법에 따른 금융 불안을 야기하여 아무튼 위의 정책들이 법을 따른 금융 불안을 야기해서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또한 금융회사가 대형화되면서 개별 금융 부실이 금융 시스템 붕괴를 야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 검증이 새로운 유형으로 생겨있다. 이런 기준이 여기서부터 봅시다. 이에 기존의 정책으로는 금융 안정을 확보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그러나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니까 이 위에 있는 것들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이거 뭔 소리예요? 둘 다 필요하다는 거죠. 금융 안정도 필수적인 요건이면 밝혀졌다라고 했어요. 그 결과 미시 건전성 정책에 더불어 거시 건전성 정책이 추가된 금융 강독 정책과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 간 상호 보완을 통해 경제 안정을 달성해야 된다는 견해가 주류를 형성하게 됐다. 그럼 여기서 뭐예요? 거시 건전성 정책이 추가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그러나를 통해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것만으로는 불완전하고 거시 건전성 정책이 추가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게 지문의 전부예요. 뒤에 더 있긴 하지만, 자, 그럼 27번 한번 볼게요. 뭐라고 돼 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오잉? 금융 글로벌 위기 이전에는 띠용, 금융 글로벌 위기 이전에는 띠용, 금융 글로벌 위기 이후에는 띠용, 이후에는 띠용. 자, 그럼 뭡니까? 1, 2, 3번을 풀기 위해선 이 앞을 보면 되고, 왜요?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라고 돼 있으니까요. 이 앞을 보면 되고, 이 4, 5번을 풀기 위해선 이 밑에 부분을 보면 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풀어보면 답이 쉽게 나올 겁니다.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게 구조적 독해 그리고 서칭이죠. 합쳐진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렵다던 29번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것도 오답률 되게 높았어요. 보기 한번 읽어볼게요. 미시 건전성 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 간에는 정책 수단 운용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경기가 뭐뭐 할 때는 뭐뭐 건전성 정책에서는 완충 자본을 뭐뭐 하도록 하고, 뭐뭐 건전성 정책에는 최소 수준 이상 자기 자본을 유지하도록 하는. 아까 최소 수준 이상 어디서 뭔가 봤는데? 어디서 뭔가 봤죠? 여기 보이세요? 최저 자기 자본 규제. 향후 손실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의 자기 자본 하한. 이게 결국에 최소랑 똑같은 얘기죠. 이걸 하는 최저 자기 자본 규제를 들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 D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미시가 들어가야겠네요. 그러면 1, 2, 3번. 1, 2, 3번, 4, 5번은 틀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거 A, B, C를 풀어봐야겠죠? A, B, C. 그럼 경기가 뭐 할 때? 이거는 아까 어디서 뭔가 경기가 흥할 때, 뭔가 경기가 안 좋을 때 얘기는 안 나왔어요. 물론 뒤에 있죠? 뒤에 한번 여기 읽어볼게요. 즉, 경기가 호황일 때
보이죠? 호황일 때. 그렇다고 무조건 호황 고르면 안 돼요. 반대 얘기를 들을 수도 있으니까. 호황일 때는 신용 공급을 팽창시킴에 따라 자산 가격 급등 그리고 경기를 과열시키는 반면 불황일 때는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난다라고 돼 있어요.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완충자본제도. 아까 완충자본제도 문제에서 그대로 봤죠? 완충자본 그대로 나왔죠? 그럼 여기는 어떤 건전성 정책이에요? 건전성 정책이죠. 여기가 거시 건전성 정책 얘기거든요. 그쵸?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이 제도는 정책당국이 경기 과열기에 금융회사로 하여금 최저 자기 자본, 이거 아까 앞에 나왔던 거죠? 여기 이 녀석 최저 자기 자본, 여기에 추가적인 자기 자본, 그러니까 완충 자본을 받도록 하여, 그러니까 미시건정성 정책보다 좀 더 크게 챙기자라는 뜻이죠. 쌓도록 하여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시켜 한다. 한편 적립된 완충 자본은 침체기에 대출 재원으로 쓰도록 함으로써 공급되도록 한다라고 돼 있죠. 자, 볼게요. 좀 확대할까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경기가 아까 뭐라고 돼 있어요? 경기가 침체할 때 쓴다라고 돼 있죠. 경기가 불황일 때 거시에서 완충 자본을 쓴다. 답 1번이네요. 그럼 반대로 호황일 때는 뭐 쓰는 게 아니라 묶어두겠죠. 호황일 때는 사용한다. 틀렸죠. 호황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불황일 때는 적립한다. 틀렸죠. 그래서 답은 1번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서칭이에요. 지금 제가 뭐 경제적으로 뭔가를 설명드렸나요? 뭔가 경제적으로 설명도 하나도 하지도 않았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가져다 풀었어요. 틀린 그림 찾기처럼. 이게 서칭입니다. 굳이 깊은 이해를 하지 않아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이거의 단점이 너무나도 명확해요. 단점은 절대 여러분들의 실력이 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쉬운 지문이 나왔을 때 뭐 빠르게 푼다거나 그런 실력이 절대 늘지 않고 단순히 진짜 여러분들이 막혔을 때, 어려울 때 그냥 있는 그대로 갖다 풀어서 답만 맞추는 그런 어떻게 보면 꼼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뭐 댓글로 보니까 어떤 강사는 가르치지 않는다. 이건 뭐 날로 먹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맞는 말이에요. 강사가 이걸 가르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아무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